막다른 지경에 내몰린 농민들의 절망 분노 비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을 드러낸 현대시다. 그래서 참여시입니다.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어느 정도로 사실적이냐고? 여기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이것보다 사실적인 농촌의 현실이 어디 있어? 이렇게 11행에 있는데 엄청 사실적이야.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울분과 한을 담은 신명.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인데 그래 날라리를 불까 고갯짓하고 어깨를 흔들까 라고 이야기하고 위에 신명이 난다 이런 식으로 신명을 통해 강렬히 드러냅니다. 농촌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절 이야기. 그래서 70년대 전후의 농촌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는 저랑 할 거고요. 왼쪽 현대시, 서정시, 농민시, 참여시. 사실적이고 묘사적이고 비판적이고 괄호 열고 중의적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 그것에 대한 비판. 농민들의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역설적인 상황. 신명이 날 수가 없거든. 신명이 난다. 이 부분이에요. 신난다. 이 부분.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쉬운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모의고사 한번 나온 적이 있나 봅니다. 위로 올라오자. 1분 드릴 테니까 시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타이머 1분. 한번 읽어만 봐. 설명 다 해줄 거니까. 오케이. 살펴봅시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청각적 심상도 있고 시각적 심상도 있고 요렇게 세로로 두 줄을 그으면 대구법도 쓰여져 있고 막이 내린다. 하강적 이미지. 막이 내린다. 공연이 끝났다. 시의 시작이 공연의 끝이야. 허탈해. 쓸쓸해. 뭐가? 농민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 오동나무 전등에 매어 달린 가설 무대, 임시로 만든 무제, 헐어버려야겠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그냥 헐어버릴 수가 있어. 고정되고 안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설 무대, 불안정한 농민의 삶을 나타내는 거구나. 오동나무 전등이 매여 있는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간 후 텅 빈 운동장. 쓸쓸함과 허무함이 느껴져. 운동장에 아무도 없어. 해체되어가는 농촌 공동체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우리는 1인칭. 우리는 1인칭.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농민 전체의 현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빨간색 체크. 여기에서의 분은요, 분장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분이 얼룩진 얼굴, 분장이 얼룩졌다, 분노가 어려져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겁니다. 중의적 의미, 그러면 그냥 위에다가 분, 네모, 중의법. 근데 저는 분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허탈하니까. 뭐가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직접적이죠. 직접적이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도 직접적이지만 사는 게 답답하고 원통이. 현실 인식을 직접적으로 표출한다라고 해도 되고 정서를 직접 드러냅니다라고 해도 됩니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농무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쪼무레기들 뿐 젊은이들이 떠났거든.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벼락에 붙어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농무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같이 놀면서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됩시다. 이런 건데 젊은 처녀애들은 뭐래 저 할배들 이런 식으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냉담해. 농무의 기능을 상실했어. 농무의 기능을 상실하는 건 어떤 거야?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보름달이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헤헤헤헤 되지만 임꺽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군데? 의적이야. 농민들을 위해서 가진 자들의 도둑질을 해서 농민들 나눠주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했던 사람이지. 서리미는 서자야. 그래서 벼슬길이 막혀 있어. 능력은 좋은데. 임꺽정에게 공감을 하면서 밑에서 같이 일을 해. 그리고 성공하지. 근데 임꺽정이를 때려잡으려면 저 서리미를 어떻게 꼬셔야겠다라고 해서 조정해서 너 벼슬 시켜줄게. 그랬더니 배신하고 결국에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이런 거지. 즉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비극적 결말,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 살겠다라고 하는 놈은 잘 살게 되는 당대의 현실, 거기에 분노에서 저항한 인물들이라고 하는데 서리미는 마지막에 배반하는 놈이다. 그냥 그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 필기 잘 확인해야 돼. 뭘 확인하냐? 둘 다 저항하며 분노한 인물들이냐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꺽정이랑 서리미는 결국에는 둘이 서로 대조되는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학교생 필기는 그거는 잘 따라가시라 이야기. 나 고등학교 때 공부 잘 안 하고 이거 임꺽정 책 읽다가 아버지한테 오지게 욕먹고 그랬었는데 이게 10편짜리 장편 소설이거든요.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저는 여기 서리법이라고 봅니다. 농촌의 삶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서리법.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농촌의 궁핍한 현실, 사실적. 아예 옆편네에게 맡겨두고
쇠전, 우시장을 거쳐 도수장 다 죽여버릴 거야. 일종의 다 죽여버릴 거야. 살의 분노가 느껴져. 살의 분노가 느껴져. 도수장 앞을 와서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역설적.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까?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까? 대구법 쓰여져 있고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라던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 그것을 드러내 줍니다. 저는 요거를 역설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신명이 날 수가 없지. 그래서 쓰임 표현법은 반어법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신명이 나진 않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농민들의 울분을 드러낸다.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 있는 거는 맞다. 울분과 한을 품은 신명이다. 뭐 그렇게 확인됐을까요? 네. 옆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색깔 안 쓴 거 하나만 체크하세요. 운동장에서 소주집에 갔다가 약간 좀 취해서 장거리로 나오고 도수장으로 와서 돕니다. 이미 눈치채셨죠? 어디가 있어? 공간의 이동이 있다. 시상 전개 방식,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옆 페이지 넘어가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정서는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수장을 돌 때 신명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분노까지 하나 더 써드렸다. 확인. 동네에 쪼무레기들밖에 없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났지. 비료값도 안 나와. 경제개발 정책에서 소외가 됐어. 이렇게. 화자를 우리라고 설정한 건 내 문제 아니야. 너의 문제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이거야. 우리는 모두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제목이 농무니까 농무의 의미는 확인하셔야지. 원래는 풍물놀이에 맞춰 추는 춤이야. 신명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울분과 한이 있어. 농무는 자신들의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옆에 세 문제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옆에 1번. 어우, 큰일 날 뻔했네. 1번 공간의 이동 맞죠? 현실 비판 맞죠? 6, 70년대 농촌 맞고요. 현재, 과거, 현재 시간의 이동 없어요. 현실 인식과 정서가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
A 묶어놓은 거에는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십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5번. 술은 농무로 인해 고양된 흥취를 돋우는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분노를 돋아주는 거지. 이렇게. 농무는 전통적으로 농사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던 농촌 사회에서 농사를 자축하고 서로 격려하는 농민들의 놀이이지만 이 시에선 공동체가 어울리는 놀이의 본질이 변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해 있어요? 화자, 농민의 한과 울분을 끌어내는 기능. 한과 울분을 끌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요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다. 뭐 표출한다 그래도 되겠지.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 말이 중요한 거겠네요. 이 시의 시상 전개 과정 밑에다가 쓸어놓고 밑에다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밑에 6, 70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밑줄만 그면 됩니다. 6, 70년대 자본주의 발달되면서 산업화 도시화 60년대 인구의 58.3%를 차지하던 농민은 미국에서 들어온 엄청난 양의 잉여 농산물 저고가 정책으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쌀값을 통제했어.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지. 살기 어려워진 농민은 차츰 농촌을 떠나 농업 인구는 44.7, 37.5로 크게 줄어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어 빚지는 농가는 75.7%에 이르렀다.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렵다. 비료값도 안 나온다.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 따라 쓰며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 뿐. 빨간색이네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 소외된 농촌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불평등 구조에 맞서 싸웠던 임꺽정 서림을 끌어들였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임꺽정 시절에도 농민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조선시대에도. 70년대에도 농민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이 농민들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건가 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옆에 나와 있는 도시노동자의 삶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문강에 삽을 싣고 가난한 도시노동자의 슬픔과 체념. 산업화 시대 가난한 도시노동자. 하루 일을 끝내고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자신의 슬픔을 퍼다버리고 그러면 슬픔을 퍼다버리면 기쁨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 인생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 뜨는 것 같은 생활이야. 그냥 거기에서 살아야 돼. 나는 이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도시노동자의 이야기. 흐르는 것이 물뿌리냐 물뿐이랴 서리법. 우리가 화자를 1인칭 복수로 자처했고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났죠. 우리가 여기 도시노동자. 도시노동자라는 게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생계수단, 노동자임을 드러내죠. 거기에 슬픔을 퍼다 버린다. 슬퍼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어디로 돌아갈 거야? 여기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갈 뿐이다. 내 인생 나아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삶에 대해 무기력하고 체념적이고 소극적이야.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하강적임이지.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러니까 어때? 달도 썩어 있단 얘기지. 내 인생 희망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오염된 자연, 달도 썩어. 우리 같아. 즉,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감이 드러나 있는 거지. 이 시는.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 궁핍한 노동자의 삶으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체념. 농무랑 너무 비슷한데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엔 분노나 울분은 없어. 이렇게. 밑에다가 그냥 쓰자. 뭐라고 쓸까? 분노 없음. 이렇게. 그게 3번 문제예요. 밑으로 내려가죠. 농무의 화자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울분에 차서 농무를 추고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체념하고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지칭한 것, 이거 네 문제야. 당대 사회의 농민 전체, 도시 노동자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거니까. 이건 공통점이지. 3번 문제가 그나마 별표. 어떻습니까? 농무는 체념하고 분노하고요. 저문강의 삽을 싣고는 슬퍼하면서 체념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분노 없음이라고 써드렸던 거고. 뒤로 넘어오죠. 얘네도 몇 군데 밑줄만 그으면 됩니다. 70년대 농촌 현실을 노래했습니다. 70년대 농촌 현실. 근대 공업 중심의 근대화 과정에 농민들의 울분과 절망이 농무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 이전에는 신났지만 이제는 농무가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임꺽정과 서림이의 모습을 보며 농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문학의 창조적 계승이죠. 결국은 우리 사회 변해야 돼. 진보의식. 현실 참여시라고 제가 앞에 써드렸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옆에 나와 있는 223페이지 빈칸 채우시죠.